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평형과 삼형기 평형 중에 삼형기 평형 첫 번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풀이는 화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화학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 아레니우스 정의.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용어를 적으시오. 아레니우스 산은 수용액에서 뭐뭐를 내놓는 물질인데 바로 이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수소이온은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염기,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산화이온은 OH-라고 쓸 수 있죠. 2번, 다음 설명이 산의 성질에 해당하면 산, 염기의 성질에 해당하면 염기, 산과 염기의 성질 모두 해당하면 공통이라고 쓰시오. 쓴맛이 난다. 쓴맛이 나는 거는 염기의 성질이죠. 두 번째,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건 산의 성질입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린다. 염기의 성질이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푸른색을 붉게 된다. 바로 산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페놀프탈레인이 붉어지는 거는 염기입니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산과 염기 모두 다 수용액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 또는 다른 구연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모두 다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줄 수 있는 전해질로서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통에 해당되고,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조각껍데기나 아니면 대리석에 산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얘도 산의 특징이 됩니다. 3번, 산과 염기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일단은 왼쪽에 산과 염기가 나와 있는데 진한황산, 수산화칼슘,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진한황산의 경우는 산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진한황산과 묽은 황산이 있는데 묽은 황산은 아주 강한 산성이지만 진한 황성은 산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에 녹아서 H+를 내놔야 되는데 H+를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한 황산은 탈수 작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이은 설탕에 넣으면 설탕이 검게 변한다. 이 부분에 연결해야겠죠. 설탕은 당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한황산이 탈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탈수작용은 여기 있는 수소와 산소를 억지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만들어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설탕에다가 진한황산을 넣게 되면 수증기가 마구마구 발생합니다. 그럼 남는 건 뭐다? 여기에 있는 탄소만 남기 때문에 검은색의 설탕 덩어리가 됩니다. 수산화칼슘 찾아보면 기억에 해당되죠? 포화수용액을 석회수라고 부른다. 이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 입김을 넣게 되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흰색 앙금으로 가라앉게 돼서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3번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은 여기 있는 조해성에 있는 흰색의 고체, 조해성이라고 하면은 공기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바로 조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같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염기로서 작용합니다. 질산은 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산은 물속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과 그리고 산의 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전해질로서 역할을 하겠죠. 니은, 물에 녹아 이온화될 때 같은 종류의 양이온을 내놓는다. 같은 종류의 양이온, 바로 수소이온이죠. 디귿,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달걀 껍데기 대리석과 같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것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정답은 5번. 5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산은 햇빛에 의해 분해되므로 갈색병에 보관한다. 맞는 내용이죠. 2. 염화수소는 탈수작용을 하는 무색의
비발성 액체이다. 탈수 작용을 하는 것은 염화수소가 아니라 진화황산이죠. 3.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탄산을 형성하므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다. 일단 산성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산성비 같은 경우는 pH가 5.6 미만인 비를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pH가 7보다 낮아지면은 바로 그게 산성 아닌가요? 그래서 pH 5.6 미만이지만 pH가 5.6이랑 7 사이도 산성비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식물에서는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나오고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최대한 녹았을 때 나올 수 있는 pH 값이 5.6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최대로 녹게 되면 5.6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다른 물질에 의해서 산성이 되는 것이 바로 산성비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삭스 또는 낙스인데 여기에 XX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 숫자가 1, 2, 3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칭해서 삭스, 낙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삭스,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데 석탄을 떼거나 그럴 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pH가 5.6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산성비가 됩니다. 4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불어넣으면 뾰족히 흐려진다. 수산화나트륨이 아니라 그렇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죠. 즉 석회수입니다. 5번 수산화칼슘은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므로 베이킹 파우더의 원료로 사용된다. 수산화칼슘이 아니죠. 수산화칼슘이 아니라 탄산수소 나트륨이 바로 베이킹 파우더의 원료입니다. 여기 있는 이 탄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탄산칼슘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안에 그렇죠. 탄산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브랜스테드 롤이 산,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 H+를 내놓는 물질.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 H+를 받는 물질입니다. 3번 반응에 따라 산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기도 하고 수소이온을 주기도 하는 물질. 이게 바로 양쪽성 물질이죠. 즉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4번 수소이온의 이동에 따라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짝산, 짝염기라고 합니다. 5번 플로리나수소와 물과의 반응에서 플로리나수소는 브랜스테드 롤이 한번 반응식을 줘볼게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플로리나수소가 물한테 여기는 수소이온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플로리나 이온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플로리나수소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하고 플로리나수소의 짝염기는 플로리나 이온이고 그리고 물의 짝산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6번 HCl의 짝염기는 짝염기를 찾는 거니까 얘가 산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수소를 잃어버리니까 Cl- 염화이온이고 암모니아의 짝산은 그럼 얘가 염기로 작용했다는 거죠.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반응으로부터 반응해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를 각각 쓰시오. 반응 후에 수소이온을 줬는지 수소이온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면 돼요. 플로리나수소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이 없어졌으니까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죠. 얘는 산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물이 염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산은 플로리나수소, 염기는 물. 자,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여기에는 탄산수소이온의 반응 후에 탄산으로 수소이온을 받았죠. 그럼 따라서 얘가 염기로 작용했네요. 그럼 물은 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산은 H2O, 염기는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물이 염기로 작용하고 두 번째 반응에서는 물이 산으로 작용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3번 다음은 두 가지 산염기 반응이다. 위 반응에서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 물질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반응 전후를 따져줘서 산염기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을 받았죠? 그럼 얘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물은 산으로 작용하겠죠. 탄산의 경우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을 잃어서 탄산수소이온이 됐습니다. 그럼 반응 전에 산으로 작용한 거고 물은 염기로 작용한 거예요. 따라서 물은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하니까 H2O가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루이스 정의.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루이스 산, 다른 물질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죠. 루이스 염기, 다른 물질에게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 루이스 염기입니다. 다음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암모니아와 산플로리나 붕소가 반응하는 그런 화학 반응식입니다. 첫 번째, 반응 전 모든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일단은 질소를 먼저 볼게요. 비공유 전자쌍, 공유, 공유, 공유. 총 8개의 전자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죠? 붕소를 볼게요. 공유, 공유, 공유. 3개의 공유 전자쌍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즉 6개의 전자쌍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반응 후 배위결합을 형성한다. 배위결합은 한쪽의 화합물이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줌으로써 만들어지는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질소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줌으로써 새로운 결합이 형성됐습니다. 공유결합이.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배위 결합이다. 따라서 반응 후 배위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3번 붕소화합물은 반응 전후 입체구조이다. 반응 전을 한번 볼게요. 반응 전에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3개가 새쌍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평면삼각형이에요. 구조가. 반응 후에는 배위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돼서 삼연체 구조죠. 반응 전에는 평면이었고 반응 후에는 입체였기 때문에 반응 후에만 입체 구조입니다. 산과 염기의 정의 및 특징,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첫 번째,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한다. 우리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한 가지 빠졌어요. 어떤 조건? 바로 수용액이라는 조건이 빠졌죠? 또는 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두 번째, 모든 염기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작용한다.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는 작용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아까 전에 보았던 어떤 거? 그렇죠. 암모니아와 산플로리나 붕소의 반응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줌으로써 형성하고 있죠. 이때 수소이온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염기이긴 한데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물에 HCl을 넣으면 HCl은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한다.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물에 넣게 되면 얘는 강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줘서 Cl-, 그 다음에 하이드로닌 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하는 게 맞죠? 2번 다음은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를 각각 물에 녹일 때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물은 양쪽성 물질이다. 자, 반응 전후를 보고 또 산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을 얻었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하고 그 옆에 있는 물은 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염산을 볼게요. 염화수소를 볼게요. 여기는 염화수소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을 잃었죠? 그럼 산으로 작용합니다. 물은 염기로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물은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이 맞습니다. 니은 HCl은 브랜스테드롤이 산이다. 두 번째 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물한테 주고 있으니까 브랜스테드롤이 산이 맞죠? 디귿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이다. 물에 녹아서 OH- 즉 수산화이온을 내놓고 있어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레니우스 산은 그리고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물속에 넣기 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원래부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할 수 없고 브랜스테드롤이 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염기 중화반응 및 중화적정.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용어를 적으시오.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은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의 땡땡땡땡땡땡땡 잘 보면은 알자 이온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경꾼 이온은 없어요. 얘를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3번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으로 반응 전후 그 상태와 수가 같다. 구경꾼 이온이죠. 4번 중화적정에서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을 같아져 중화반응이 완결되는 지점, 이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5번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 중화적정이죠. 2번 중화적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첫 번째,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 미지 용액이라고 하죠.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입니다. 2번 중화점을 알아내기 위해 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겠죠. 3번 표준 용액은 뷰렛에 넣어 사용한다. 맞습니다. 표준 용액은 뷰렛에 넣고 미지 용액과 지시약은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적정하면 됩니다. 자, 3번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첫 번째, 중화 반응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생성하는 반응이다. 산의 수소이온, 양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 음이온이 반응하는 거죠. 두 번째, 중화 반응에서 수산화이온의 수가 수소이온의 수보다 많은 경우 혼합 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맞죠? 3번, 세 번째,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가할 때 중화점 이전까지는 가하는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증가하면 생성된 물 분자수도 증가한다.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일단은 염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씩 뭘 가하냐? 바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가한다고 했죠. 그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가는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화점. 조금씩 수산화나트륨을 가하게 되면은 중화점 이전까지는 염산과 계속 반응하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개수도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럼 중화점까지 딱 됐다는 거는 모두 다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어주게 되면 더 이상 반응할 염산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물 분자의 수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중화점 이전까지 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중화점 이전까지는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 양대로 물 분자 수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4번 중화 반응에서는 항상
산 수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와 염기 수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같으면 산과 염기가 완전 중화된다. 요거는 1차원적인 건데, 1가산, 1가염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2가산, 1가염기, 얘네들의 반응도 봤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지, NNV는 N', N', V'. 즉, 산과 염기의 가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5번, 중화점에서 혼합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구경꾼 이온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중화반응을 이용한 것은 O, 중화반응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첫 번째, 꿀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렸을 때 바로 얘네들이 독성은 산성 성분이죠. 암모니아수 염기성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을 염산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건 산의 그냥 특징이죠. 세 번째, 비린내나는 생선 염기성, 레몬즙 산성, 중화반응 맞죠? 4번, 신김치 산성,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 염기성. 그래서 얘도 중화반응 이용한 게 맞습니다. 염산에 질산을 수용액을 가하면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얘는 그냥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아닙니다. 자, 5번. 다음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다. 가,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받는다. 중화반응 맞죠? 벌에 쏘인 거 산성, 암모니아수 염기성. 나, 비린내 나는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준다. 비린내, 염기성, 레몬즙, 산성. 다, 위산, 산성, 제산제, 염기성. 라,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을 연소시켜 난방을 한다. 이거는 연소 반응이죠. 기억, 가와 나에서 수용액의 pH는 암모니아수가 레몬즙보다 크다. 얘는 염기성이고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pH는 염기성인 암모니아수가 산성인 레몬즙보다 큽니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다에서 제산제의 주성분은 수산나트륨이다. 수산나트륨 먹으면 큰일 나요. 강염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약염기인 수산화 마그네슘이 주재료가 돼야 됩니다. 디귿, 중화반응을 이용한 예는 두 가지다. 두 가지가 아니라 가부터 다까지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까지 상평형과 산염기 평형에서 산염기 평형, 즉 화학원에 배웠던 산염기와 그 적정 부분을, 중화 적정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 2 내용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